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낭독 시간을 가지려고요. 저번 날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그 비운의 책, 바로 이치카 다쿠지의 연애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영화한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치카 다쿠지 작품의 특징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표현들이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치카 월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표현들이 상당히 독특하고 귀엽고 재미까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연애사진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에 맞는 귀엽고 재밌는 문장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까 해요. 들으시면 아마 분명히 읽고 싶어지시지 않으실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의 만남은 18살 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캠퍼스 바로 뒤쪽을 달리는 국도, 그곳을 가로지른 횡단보도 앞에 그녀는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무시무시하게 가냘픈 몸매의 여자애였다. 아무렇게나 커트한 짧은 머리에 초콜릿 색깔의 둥근 금속대 안경, 그리고 쥐색의 심플한 스모크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오고 가는 차량들에게 씩씩하게 어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선이나 되는 국도에서 차량 행렬이 끊기는 일은 없었다. 드라이버들은 인도에 서 있는 그녀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척 그대로 휙휙 지나쳐갔다. 아무리 봐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계속 손을 치켜들고 있는 그녀는 서투른 인간의 작은 샘플 상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서투르다는 것은 내게는 큰 미덕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기 100m쯤 앞에 버튼식 신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너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건너기는 아마 힘들 텐데.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눈이 부신 듯 가느스름하게 떴다. 그 표정에서 그녀가 나와 같은 또래라는 것을 깨달았다. 몹시 어린 티가 나는 얼굴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지성과 품격 같은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둥근 안경 렌즈 안쪽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눈동자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원시용 안경이었다. 요컨대 돋보기 너머로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친해지고 난 뒤에 그녀는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안경을 썼어. 안과 선생님은 언젠가 성장하면 벗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고 그녀는 뒤를 이어 나는 분명 앞으로 성인 여성으로 성장할 거야. 그때 그녀는 이미 대학교 3학년이었다. 키도 한참 더 클 거고 가슴도 불룩해질 거라고. 그럼 이 안경도 벗고 성인 여성처럼 하고 다닐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쓱 코를 훌쩍였다. 늘 비염을 앓았던 것이다. 그리고 첫 만남 때의 그녀도 역시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쓱 코를 울리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하지만 여긴 횡단보도야.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라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녀는 코에 걸린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지독히 언밸런스한 인상을 받았지만 그러기로 치자면 그녀의 모든 것이 언밸런스했다. 그러네. 이상하다. 이건 조금도 달콤하지 않은 자어 토르테라든가 폐쇄 공포증의 우주비행사라든가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존재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 말하는 거야. 여기를 건널 수 없다면 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횡단보도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아예 박물관 바닥에나 그려져 있어야 맞지. 아, 그렇구나.
나는 대형 박물관의 반짝반짝 잘 닦인 바닥에 그려진 페인트 줄무늬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그 곁에서는 조금도 달콤하지 않은 자허 토르테를 폐쇄 공포증에 걸린 우주 비행사가 입에 넣고 있다. 박물관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쳐들었던 팔을 내리더니 쓱 코를 훌쩍였다. 너는? 이라고 그녀가 물었다. 너도 길을 건너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내가 가는 건 저쪽.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감사의 뜻이 담긴 미소를 보였다. 지독히 어색한 웃음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좀 더 완벽한 웃음을 보이고 싶었을 테지만 그 60% 정도만 웃는 얼굴이 그나마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 40% 부분에 나는 호감을 품었다. 안녕.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게 등을 돌리더니 걸음을 옮겼다. 나도 발길을 돌려 걷기 시작했지만 7걸음째에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멀어져가는 그녀는 역시 무시무시하게 가녀린 뒷모습을 하고 있었다. 파인더 너머로 그녀를 포착하여 잽싸게 핀트를 맞추고 셔터를 눌렀다. 그것이 856장의 사진 중 최초의 한 장이었다. 현관에 올라서면 곧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실이고 그 안쪽에 방 한 칸이 암실이었다. 4제곱미터쯤의 공간을 검은 커튼으로 빈틈없이 봉쇄하고 재활용 센터에서 사온 약간 큼직한 철제 책상을 들여놓았다. 이 또한 중고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화기가 그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와, 대단하다. 여기서 사진을 인화하는구나. 맞아. 흑백사진 전문이지만 컬러는 너무 비싸서 우선은 모두 공장으로 보내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찍어오는 사진의 90%가 흑백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이 방에서 현상하는 셈이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암실 전구를 켰다. 붉은색이 감도는 부드러운 빛이 우리의 어깨로 쏟아졌다. 이런 느낌이야. 나는 말했다. 이 안에서 작업해. 시즈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옆에 선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뭔가 즐거워 보이는데? 즐겁지.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야. 라고 시즈루는 말했다. 혹시 눈치를 못 챘을까봐 말해두겠는데, 나 조금 손재주가 없어. 조금? 시즈루가 나를 보았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기묘한 틈새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조금. 나는 3초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인심 좋게 3번쯤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눈치 챘었어? 나는 대답했다. 조금. 조금 손재주가 없다고 했던 그녀는 무시무시할 만큼 손재주가 없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필름을 릴에 감는 작업에서부터 좌절의 연속이었다. 손에 익기까지 누구든 고생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보통 사람의 몇 배나 힘이 들었다. 필름 한 통을 못 쓰게 만든 끝에 일단 화난 상태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다. 그 뒤에 이번에는 암실의 어둠 속에서 다시 같은 순서를 반복했다. 실제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필요한 연습이었다. 그녀는 손재주 없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고집스러울 만큼 끈기 있게 조금씩 요령을 몸으로 익혀나갔다.
문득 깨달았을 때는 벌써 밤이 깊어 있었다. 늦었다. 몇 시? 10시 넘었을걸? 설마. 정말. 진짜 눈 깜짝할 사이다. 암실 속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와인을 여기 갖다 두면 좋을 텐데. 왜? 빨리 숙성할 거 아니야. 그런가? 자, 그럼. 나는 암실 전구를 켰다. 집에 갈 시간이야. 역까지 바래다 줄게. 다시 어떤 때는 시즈루가 이런 식으로 말한 일도 있었다. 사랑이란 거 신비한 감정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약간 긴장했다. 그 전까지의 세계의 중심은 여기 라고 말하며 시즈루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 꼭지를 가리켰다. 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축이 스르르 상대 쪽으로 이동해 가는 느낌이야. 그 상대라는 건 물론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따금 그런 식으로 이곳에 없는 누군가를 가리키듯이 말하곤 했다. 너도 그래? 그것은 순수한 물음일 뿐 멀리 애둘러 나를 비난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녀는 언제라도 그랬다. 그녀는 나의 미유키에 대한 짝사랑을 분명하게 존중해 주었다. 알아,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런 느낌이지. 이런 때 나는 왠지 기가 죽어서 빈약한 내용의 말밖에는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참고로 라고 나는 말했다.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지? 그것조차도 무신경한 질문처럼 느껴져서 나는 곧바로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걱정하는 만큼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그런 그녀의 방식을 나는 서서히 배워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말했다. 그 횡단보도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지? 그때 내 중심축이 스르르 마코토에게로 끌려가 버렸나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틀림없이 그날부터야. 사람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바꿔 놓았으면서도 막상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빨간색이며 파란색 화살표가 모두의 머리 위에 실제로 있다면 이런 무책임한 일도 없어질 것이다. 감춰진 마음이란 건 일종의 모순어법이 될 것이다. 물론 그때는 내 12번의 짝사랑도 강제로 100일하에 질질 끌려 나오고 말겠지만. 파티가 끝나자 우리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아직도 눈이 빙글빙글 돌아. 나도. 마코토도 술이 약하구나.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위해 선반에서 전화번호부를 가져와 싱크대 발밑에 놓아주었다. 두께가 좋기 10cm는 되니까 조금쯤 도움이 될 터였다. 근데 좀 양심에 찔린다. 그녀가 말했다. 왜? 몇만 명의 이름을 내 발밑에 깔고 있어서. 괜찮아, 라고 나는 말했다. 왜? 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우니까 아무도 무겁다는 불평은 안 할 거야. 그런 거야? 응, 그런 거야. 콩 쿠션 안에서 시즈루가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그녀가 가만히 속삭이듯이 말했다. 세계가 좀 더 단순하면 좋을 텐데. 무슨 뜻?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만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맞는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냥 그것만으로 사랑이 성립된다면 아주 간단한데.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모조리 이루어져. 짝사랑의 혹성? 그래. 그녀는 잠시 부드러운 침묵을 끼운 다음에 조용히 덧붙였다. 그 별에서라면 나도 마코토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을 텐데. 나는 대답 없이 그저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내 마음, 시즈루의 마음, 그리고 누구라도 손에 쥐고 있다는 한 사람 목의 행복에 대해. 저기,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 어쩌면 시즈루만이, 그런 물음을 던진 그녀만이 그 대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은 일부러 애를 써서 자정까지 깨어 있었다. 둘이서 내 침대에 등을 기대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며 새해가 밝기를 기다렸다. 세로 열쇠야, 시즈루가 말했다. 붉은 여왕의 정체는? 어머니는 다이나. 그게 뭐지?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 거울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야. 뭐였더라? 하고 그녀가 이마에 둘째 손가락을 짚었다. 몇 글자인데? 세 글자, 모음 2로 끝나는 단어. 분명 고양이 이름일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세 글자이면서 2로 끝나는 다양한 고양이 이름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사미, 마리, 토미, 로리. 아!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들며 소리를 냈다. 왜? 알아냈어? 아니야. 저거 봐. 라고 선반 위의 시계를 가리켰다. 어느새 해가 바뀌었어. 진짜다. 올해도 잘 부탁해. 시즈루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는 냉큼 잠옷으로 갈아입고 각자의 침대로 기어들었다. 사진 때문에 암실에 틀어박힐 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밤샘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밤의 어둠은 잠을 자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이윽고 잠속에 빠져들락 말락하는 참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키티였어.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하지만 이제 편히 잘 수 있겠다. 다행이네. 잘 자라. 잘 자. 이치카 다쿠지의 연애 사진 어떠셨나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표현들이 독특하고 귀여워요. 저 역시도 이 작품은 읽을 때마다 웃음이 자꾸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둘의 대화를 상상하며 읽으면 더더욱 재미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이치카 다쿠지의 연애 사진,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절판이더라고요.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어쩐지 그러니까 더더욱 책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중고서점 같은 데에서 이 이치카 다쿠지의 연애사진 책을 보신다면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물론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추천하고요. 참, 그리고 이 책이 표지가 참 이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기본적으로 이쁘기도 하지만 요게 표지를 벗겨내면 참 이뻐요. 속지가. 보이시나요? 참 이쁘죠? 뒷면도 이렇게 펼쳐보면 살짝 이런 느낌이겠네요. 약간 부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천국의 숲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치카 다쿠지 연애사진 발췌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책이 꼭 아니더라도 영화도 워낙 유명하게 있으니까 영화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이번 낭독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